여러분, 에펠탑을 팔아먹은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한다면 남산타워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 사기꾼의 이름은 빅터 러스틱,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신문을 보고 이거다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1925년 5월 당시 35살이었던 빅터는 에펠탑 보수 때문에 걱정이라는 신문을 보고 크게 한 건 해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일 후 그는 조수 한 명을 데리고 에펠탑 근처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투숙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프랑스 정부 인장 위조입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가장 큰 고철회사 사장 6명을 초대합니다. 말도 청산유수였던 빅터는 그 6명에게 하는 설명은 자연스럽고 세련됐습니다. 그 설명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에펠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벌써 녹슬기 시작했고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다. 더 큰 문제는 그 수리비가 매년 증가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해서 최근 결정이 되었다. 그 결정은 바로 에펠탑을 해체하고 그 고철을 팔아서 1차 대전 전후 피해 복구에 쓰려고 한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 일부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단 비밀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을 너무 좋아하니까 말이 새 나가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을 오스트리아 국적이라고 말하고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인 자신을 고용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사업이 그만큼 비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6명,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빅터에게 잘 보이고만 싶었습니다. 이때 참석한 업자 중에는 꼭 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앙드레 푸아송. 그는 매우 적극적이고 서둘렀습니다. 사실 사기꾼 빅터가 마음속에 찍은 표적이 바로 푸아송이었습니다. 푸아송은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몰래 빅터를 따로 만나고 두 번째 만날 때는 7만 프랑의 수표를 쥐어주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낙찰만 받으면 크게 인사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곤란한 척하면서 돈을 받은 빅터는 그냥 일어나기는 미안해서 각별한 척 귓속말을 하고 둘은 바로 헤어집니다. 이날 두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좋았고 한 사람은 땅을 치고 울 것입니다. 그날 바로 빅터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파리를 떠나는 마지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중 푸아송은 조사를 받을 때도 부끄러워서 얼마를 주었는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파리 에펠탑 사기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그런데 이 사기꾼 빅터가 5개 국어에 능통하고 반드시 지키는 철학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더 놀랄 것입니다. 빅터가 반드시 지키는 철학 넘버 5. 1. 아무리 답답한 말을 해도 잘 듣고 상대를 지루하게 하지 마라. 2.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말고 상대가 말하면 따라가라. 3. 성적인 말은 직설로 하지 말고 은근하게 은유하라. 그러나 상대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즉시 멈춰라. 4. 개인적인 것은 절대 캐묻지 말고 상대 질병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말아라. 5.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마라. 단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라. 이렇게 멋진 말은 링컨이나 카네기가 한 말이라 해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말까지 잘하니 속지 않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기꾼들 많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을 해외에서 교수까지 역임한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였습니다. 천주교와 지자체를 상대로 조각상을 납품하고 고액의 설치비를 받아 챙긴 겁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청도 군수는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안군의 관광명소 천사상을 만든 조각가 최바오로입니다. 남들은 저를 세계적인 조각가로 축켜 세우지만 저에게는 과분할 뿐입니다. 사실 저는 6.25 때 전쟁 고아였지만 이탈리아 유명 화가에게 입양되어서 거기서 미술을 공부하고 현재 파리 7대학 예술학부 명예교수입니다. 만약 군수님만 허락하신다면 저희 모친의 고향 청도에 이 조각상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굳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2억 3,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편지를 받은 청도군수는 감동합니다. 바로 편지의 주인공을 만났지만 청도군수는 앙드레 뿌아송처럼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수억을 사기 당한 것입니다. 그는 전부 뻥이었습니다. 고향도 가짜이고 파리 근처도 간 적 없고 학력은 검정고시로 고졸이 전부입니다. 조각가는커녕 8년간 감옥에서 목공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상습적인 사기 전과자였고 본명도 거룩한 최바오로가 아니라 최영철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당한 신한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군은 이 사기꾼에게 19억 원을 주고 천사상 300여 점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19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 않지만 한 점에 600만 원 꼴이라 말도 안 되게 싼 것입니다. 그 싼 맛, 죽은 귀신도 일어난다는 그 싼 맛에 신한군도 당했습니다. 사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천사상의 형태입니다. 공공미술에서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적 의미나 가치입니다. 천사상도 수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날개만 있을 수도 있고 깃털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점이라도 의미 있는 형상을 선택해서 크게 잘 만들었으면 기가 막히게 천사섬을 홍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작가가 전과자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300점이라는 개수로 승부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 천사상은 신한군의 일종의 시행착오였습니다. 이것 빼고는 지금 현재 대단한 예술기획과 사업이 신한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한군이 일본의 나오시마 같은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가 되는 가짜 조각가 최영철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걸 습관화했습니다. 느끼시는 것처럼 목소리만 들어서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들 속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말하지만 지금까지 작가로서 미술 관련 일을 하면서 같은 작가들 또는 업자들 등등에게 어이없이 속은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는 일이라 지자체 예술 행정의 그 막막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자체 행정에도 군 단위까지 반드시 예술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상근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관위원이나 건축위원을 모집할 때 문화예술 관련 전문위원도 포함시켜 함께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수시로 그분들께 자문만 받아도 절대 이런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만큼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